정청래가 저런 이제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저는 이제 당대표 선거 때문에 그래요. 당대표 선거 때문에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고. 근데 어떤 분이 오늘 제가 그 덕후 게시판에 들어가니까 그 어떤 분이 게시물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요 얘기를 오늘 방송 때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싶어가지고 뭐라고 이제 올려놓으셨냐 하면은, 그 문조털레유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뉴 이재명과 문조털레유가 이제 갈라지는 상황이 됐고, 그 결과,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문조털레유가, 뉴 이재명과 확 갈라지면서, 결국 이제 정청래 쪽, 청래파 쪽이, 많이 이제 이겼잖아요. 그죠? 어제 이제 특히 충청에서 박수현이 이기면서 좀 실망하신 우리 코다리 분이 그런 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제 제 책임이 있는 거죠, 이거는. 문조털레유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문조털레유와 털레반으로 갈라져가지고, 경선에서 이제 친명들이 못 이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바들 문조털레유가 결집하고 뉴 이재명이 결집을 했는데, 뉴 이재명은 이제 당원이 아니신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이신 건데, 문조털레유라는 단어 때문에 이번 경선에서 그나마 승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털레반들은 어차피 안 찍어요. 그게 지난 당대표 선거 때 박찬대하고 정청래가 6대4였잖아. 6대4였어요. 근데 그걸 이번 경선에서 우리가 패배하긴 했지만은, 자, 김어준이 밀었던 박주민 서울시장 경선에서 1차에서 그냥 떨어뜨려 버렸잖아. 그 다음에 전북지사 경선, 안호영 후보가 지긴 했지만 1% 차이로 졌잖아요, 여러분. 20% 차이가 1% 차이로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안 그러고 정청래가 계속 명파리하게, 문조털레유가 계속 명파리하게 놔뒀으면은 이번 경선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아마 코다리 중에 뭐 아직은 이제 민주당 이 정치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 경험이 많이 아직 없으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6대4를 51대 49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51대 49가 아니에요. 50.5 대 49.5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아니, 다 떠나서 지난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 때, 졌잖아요. 청래파 쪽이 2명이 되고, 최고위원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개고생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때까지도, 민주당 당원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이성윤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문정복. 문정복. 이거 둘이 되고, 친명 쪽에서는, 누굽니까, 강북구 의원 1명 된 거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크게 졌어. 근데,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붙은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당원들이, 문조털레유의 실체, 정청래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는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거고. 지금 호남 보세요. 뒤에도 자세히 이제 말씀드릴 건데, 아까 이제 전북 지역이 50.5 대 49.5가 나왔어요, 전북이. 근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된 선거일까요? 매우 비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렀잖아. 그런데 50.5 대 49.5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확인을 한 건데, 광주 전남에서는 더 차이가 적게 났어요. 제가 이게 어떻게 청래 똘마니하고 낙지 똘마니가 붙는 참 최악의 카드가 돼가지고, 제가 김영록 후보를 거의 막판이 돼서야, 뭐 송영길 대표가 지지를 했으니 우리도 그냥 김영록 찍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두 후보가 누가 더 최악인가를 다투는 경선이었어. 그리고 김영록 후보가 어쨌건 낙지파 쪽이었기 때문에
호남 쪽에서 그닥 인식이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남지사 역할을 또 잘했다고 볼 수도 없어. 그런데 1%보다 더 좁았어요. 0.89% 차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0.89% 차이. 완전히 붙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친문과 친명을 우리가 가르마탄 것, 이게 문조털레 이후 효과라고 봐야 돼요. 이 정도까지 근접하게 만들어냈다. 짧은 기간 안에. 물론 이제 한준호 그 친명 후보들이 대거 경선에서 패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아쉬운 마음에 뭐 그런 글을 저는 이제 쓰신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잘 싸우고 있다.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잘 싸우고 있으니까 더 결집을 해야 됩니다. 우리 뉴 이재명이 더 결집하고 문조털레이하고 선을 확실히 그어야 돼요. 이번에 확실히 걷으면은 뭐 이기는 것도 저는 충분히 나오지 않았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민주당 경선을 처음 경험해 보셔서 처음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문조털레유가 20년 동안 민주당의 주류였어요. 열린우리당이 창당된 이후로 친노 친문들이 민주당의 주류였어. 그 민주당 당원들의 대다수가 친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바꿔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거 쉽지 않은 거지. 그런데 조금씩 이제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아직은 이제 당대표 선거 불안한 상황이에요. 51대 49 싸움이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돼. 근데 오늘 이제 코리아 정보 리서치라는 곳에서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조국이 12.8, 김민석이 12.4, 한동훈이 12.1 이렇게 나왔는데 자 흥미로운 건 정청래가 7.4, 조국이 아직 많이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친문 유권자들, 털레반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털레반들은 정청래를 지지하긴 하지만 정청래가 대선 주자라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정청래는 대선 주자급은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은 그리고 털레반들이 그 이상하게 얼굴 따져요. 그러니까 좀 어디가 모자른 거지. 무슨 이게 연예인 인기 투표도 아니고 털레반들은 이제 비주얼을 되게 중시하는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에 상당히 그 감염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조국을 지지하는 이런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건 있어요. 근데 지금 김민석 총리가 상당히 치고 올라왔고 정청래하고는 차이가 꽤 나요 이제. 그죠? 조국하고 당대표 선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청래하고 좀 차이가 난다 지금. 5% 가까이 차이가 나죠. 이걸 민주당 지지층으로 보면은요. 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22%, 조국이 19%, 그 다음에 정청래가 13%예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정청래하고 김민석 총리 격차가 더 벌어지죠. 그래서 정청래가 야금야금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답답하지만은 자, 이거 정청래가 계속 이기는 결과였어요. 근데 야금야금 무너지고 있다. 지금 물론 여전히 지금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없는 거는 조국하고 정청래를 합치면 조국하고 정청래를 합치면은 30%가 넘죠. 10% 정도 격차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국과 정청래를 합치면 30% 정도 나오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계속 긴장을 해야 돼요. 여론조사 요 관련된 거 하나 이거 아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민주당 당권 가상 대결. 민주당 이제 당대표를 이거는 비전 코리아에서 정례 조사를 한 건데
민주당 차기 당대표 지지율 조사를 했어요. 여기서는 김민석 28.3, 정청래 27.6, 그 다음에 민주당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42%, 정청래 41.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51대 49 싸움이다 지금. 이게 크게 안 변해요. 저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뭐 김민석 총리가 60%대로 간다든지 정청래가 뭐 60%대로 간다든지 이런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 거다. 많이 벌어져야 55대 45 싸움, 55대 45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피말리는 거예요. 다음 당대표 선거 때 완전히 피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1, 2% 차이로 당대표 선거 결과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가 호남 지역에, 그리고 뭐 수도권 지역은 사실 조직적으로 뭘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호남 지역에 정청래가 무리수를 두고 있는 이유가 저는 이 당대표 선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요. 호남 지역은 어쨌건 조직표를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의 도지사, 그 다음에 광주 전남시장, 경북도지사 광주 전남시장을 확실히 잡아야 정청래가 호남 지역에서 우세를 가져올 수 있고 김민석을 이길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호남 지역 지금 경선이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대표 선거랑 바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대표 선거, 호남 지역 경선 결과를 놓고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51대 49가 나왔어. 51대 49도 아니에요, 지금. 그죠? 55.5대 49.5의 판세가 나왔어요. 지금, 호남 지역이 아주 난장판인데, 요 관련된 뉴스, 영상을 먼저 보시고, 가겠습니다. 화순의 한 시골 마을 주택. 노란색 봉투를 든 한 남성이 고령의 어르신을 찾아와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꺼내 보이며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전화기 어떤 것이기요? 요거요? 아니. 화순군수 경선 결선 투표 첫날,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수거해 대리투표에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고발장이 선관위에 접수됐습니다. 곧장 윤영민 화순군수 경선 후보는 상대 측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갖은 범죄와 불법 행위로 얼룩진 선거판에서는 결코 공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 지도부의 결단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선은 긴급 중단됐고 상대 후보 측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은 가운데 선관위와 도당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루 전 김한종, 박노원, 소영호 후보 간 3인 결선 투표가 진행됐던 장성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장소만 경로당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해당 경선을 긴급 중단하고 결선 투표를 무효화한 뒤 재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당원 명부 유출 사건으로 경선 일정이 연기됐던 여수에선 경선 방식이 조정됐습니다. 권리당원과 여론조사 비중을 기존 5대5에서 2대8로 바꾸며 제도 보완에 나선 겁니다. 이처럼 민주당 경선에 대리투표와 불법 전화방 운영 등 불법 의혹이 잇따르면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경선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호남 정치 구조 속에서 공천을 노린 불법적 개입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고 경선의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잘못 설계됐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여론조사하고 당원 투표가 차이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 표만 어떻게 확보하면 되니까 그 전화기를 대신 가지고 와서 뭐 투표하고 이런 상황이. 민주당 경선이 과열 양상으로 이어지면서 파행이 잇따르는 가운데 민주당 전남도당은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격 박탈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네, 뉴스 영상을 보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남 화순 지역에서 그 어르신들 전화기를 수거를 해가지고 대리 투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군수 선거에서 문제가 된 건데, 그 광주 전남 특별시장 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졌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단언을 합니까? 응? 광주 전남 특별시장 선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게 화순화에서만 진행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군수 선거에서만 대리 투표를 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응? 당연히 광주 전남 특별시장 선거에서도 저런 일이 벌어졌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저 여수 보세요, 여수. 개판 5분 전이에요, 지금. 아니, 경선 방식은 당원 당규에 명시가 돼 있는 건데, 이게 충북 경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문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충북이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라는 이유로 충북에서 여론조사 비율을 30%로 줄였어요. 그럼 당연히 인지도가 높은 노영민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데도 졌죠. 신용환 후보한테. 아니, 이게 그 도당에서, 시도당에서 이렇게 맘대로 경선 룰을 조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8대2로 조정한 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임의로 시군 도당에서 경선 룰을 뭐 고무줄 늘리듯이 쥐들 멋대로들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지금. 그 중앙당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 시도당에서 마음대로 경선 룰을 만들어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광주 전남 특별시장 선거가 0.89% 차이였다고 그래요. 0.89%. 그러면은 표수로 따지면은 290표 차이예요. 290표. 290표 차이로 후보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근데 화순 지역에서 저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면은 광주 전남 특별시장 경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화순 지역에서만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광주 전남 특별시장 경선 결과에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참 깜짝 놀랄 일인데, 광주 전남 경선 시스템 오류로 2,308명의 조사가 중단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결선 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안심번호 여론조사에서 전남 지역 유권자 일부 응답이 설계 오류로 중단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문제는 조사 대상 규모다. 선관위 확인 결과 총 2,308명의 응답이 조사 도중 중단이 돼버렸다. 이는 단순한 일부 누락 수준을 넘어서 결과 왜곡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다. 조사 설계상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오류다. 그래서 양 후보 측이 긴급 협의를 해서 민영배 김용록 후보 대리인이 중단된 응답자 전원에 대해 12일 중 1회 재발신을 실시하고 남은 조사 절차를 이어가기로 합의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샘플이 2,300개면은 전체 선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스템 오류 때문에 응답을 했다가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2,300명이. 근데 이게 1%도 채 차이가 안 나는 선거 결과였는데, 이러면은 재경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전북도 1% 차고, 광주 전남도 1% 차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짜 선거 결과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뒤집은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야.
적어도 저는 호남 지역 경선은 지금 재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거 결코 지금 수용이 안 돼요. 네, 그렇고요. 예, 이게 지금 전북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 전북은 오늘 이원택 후보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자, 그 뉴스 영상도 이게 지금 중앙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좀 시끄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뉴스 영상 다시 만나보고 가시겠습니다. 식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이원택 의원과 김슬지 도의원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이 사건이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제3자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이원택 의원과 김슬지 도의원 간 사전 공모 여부 등이 수사의 쟁점인데요. 공천 신청을 한 김슬지 도의원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처분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부안의 김슬지 전북도의원 선거사무소에서 빠져나옵니다. 1시간 뒤엔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 사무실로 김 의원의 변호인과 수사관들이 들어갑니다. 김슬지 의원께서 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노 코멘트입니다. 경찰이 지난 7일 고발장 접수 이후 처음으로 이원택 국회의원과 김슬지 전북도의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곳은 이원택 의원 부안지역 사무소와 김슬지 도의원 선거사무소, 전북도의회까지 3곳. 경찰은 이 의원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김 도의원의 경우 휴대전화도 압수했는데 보다 구체적인 결제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오후부터 도의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부된 영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청년들과 가진 식사 비용을 이원택 후보 측근인 김슬지 도의원이 의회 법인카드 등으로 결제한 것과 관련해 김 도의원과 이 의원 간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도의원이 냈던 밥값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제3자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원택 의원은 수사를 통해 오히려 식사비 대납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진실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강제 수사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봤고, 거짓말 탐지기라든가 CCTV 빨리 포렌식 해달라. 앞서 민주당 중앙당은 김슬지 도의원을 상대로 한 윤리감찰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리감찰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당은 조만간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도의원을 경선에서 배제할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원택 의원은 김슬지 도의원의 경선 배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할 내용은 아니라고 밝혔고, 김 도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역 청년들에게 식사비를 대납시키도록 했다라는 이원택 후보의 혐의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거 앞두고 도지사 후보가 압수수색을 당할 정도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지금 경선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김슬지가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김슬지가 전북 도의원인데 정청래 특보예요. 그래서 친청인 이원택을 지금 중앙당에서 싸고 도는 거 아니냐. 지금 안호영 후보가 단식을 하면서 재감찰을 요구를 했는데 재감찰이 이미 기각이 됐어요. 재감찰 신청 자체가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그냥 덮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러면 당선이 되더라도 지금 선거법 위반에 제3자 지금 선거법 관련된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는데 지금 당선되자마자 지금 도지사직을 박탈당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 아니 김병기 의원이나 그 다음에 이춘석 의원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냥 사실관계도 정확히 확인도 안 하고 다 제명하고 출당시키고 하더니, 아니 이원택은 왜 이렇게 싸고 도는 거예요? 저기도 그렇잖아. 누구요? 장경태도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당에서 감찰 결과도 나오기 전에 경찰에서 예? 그 송치를 하는 바람에 그제서야 마지 못해서 탈당한 거 아닙니까? 제명한 거 따이잖아 지금. 제명 안 했잖아요 장경태도. 그러니까 이게 친청 유죄 무죄 예, 친명 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닌 게요 지금. 이원택 후보는 문제가 많습니다. 예. 이원택 의원 예술인 모임에서 식사비 대납 의혹 경찰 고발장 접수. 아까 이제 청년들 모아놓고 뭐 식사를 해가지고 예, 오늘 압수수색을 당한 건데 지금 고발장이 또 접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1월 20일께 전주시 아중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예술인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식사 대금을 제3자가 결제했다라는 내용으로 예, 고발장이 또 접수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마도 이것도 김슬지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건데. 지금 계속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제대로 된 감찰도 진행 안 하고, 이 후보로 끝까지 밀고 나가서, 이거 당선되는 건 거의 뭐 기정사실 아닙니까? 아니, 이러다가, 지금 김관영 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무소속이 당선되면 이게 어떡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무소속이 당선되는 결과가 나오면 이거 완전히 지방선거 축제 분위기에 소금 뿌리는 상황밖에 더 돼요 지금. 그것도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전북 호남 지역에서 이렇게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아 진짜 심각합니다. 그죠? 심각하고 이 호남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새롭게 알게 된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많은데 이전부터 이거 뭐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아까 뭐 화순 지역에서 이제 대리 투표하는 이런 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북 지역에서는 예? 8개 시군에서 여론조사 응답률이 50%가 넘었어요. 여론조사 응답률이 어떻게 50%가 넘습니까? 거기도 뭔가 뭐 대리투표를 했든지 전화기를 모아가지고 했든지 이런 문제가 없고서야 어떻게 여론조사가 50% 응답률이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지금 전북, 광주, 전남 저는 전체가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저는 그 경선을 다 우리가 뭐 재경선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호남 지역은 지금 재경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원택은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그리고 광주 전남에서도 지금 재경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당대표 선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광주 전남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불법행위 반칙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당대표 선거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우리가 어떻게 단언을 합니까 지금. 이래서 만약에 당대표 선거 결과가 광주 전남 전북처럼 1% 차이로 갈리게 되면 이게 당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당대표 선거를 했는데 1% 차이로 호남에서 저 난장판을 벌려가지고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어. 이거 우리 당원들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51대 49 싸움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호남 지역에서 정청래하고 정청래 청래파들이 호남 지역 청래파들이 장난질을 쳐가지고 당대표 선거 결과가 진짜 1% 차이로 뒤집히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당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확실히 저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우리 친명계 의원들이 이거 뭐 유야무야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확실히 이번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당 중앙당에 강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죠? 이거 정청래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진짜 민주당이 둘로 갈라지는 민주당이 깨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반칙 행위들을 계속 허용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저는 당대표 선거 끝나고 둘로 갈라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